오늘 밤 하나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500년 전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쓴 편지입니다. 1998년 경북 안동에서 한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무덤이었습니다. 관을 열자 미라가 된 남성의 가슴 위에 한 묶음의 편지와 머리카락으로 삼은 미투리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의 주인은 원희 엄마, 31살에 세상을 떠난 남편 이응태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 언제나 내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여린 아이는 누구에게 기대어 어떻게 살라? 하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이 편지를 쓰는 동안 원희 엄마가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봅니다. 50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원희 엄마는 계속 씁니다. 당신 여이고 아무리 한들 어찌 이런 쓰라린 뜻을 품이나 하였겠소. 한도 끝도 없어 다 못쓰고 대강만 적나이다. 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꿈에서라도 당신을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지막 문장. 그리고 가슴 위에 놓인 미투리, 머리카락으로 삼은 신발은 저승길에 신으라고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한 올 한 올 엮어 만든 신발.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를 우리는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금기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무덤에서 발견되는 편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조선시대 한글 편지는 대부분 여성이 썼습니다. 한문이 공식 문자였던 시대에 한글은 여성의 문자였고 여성들은 한글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500년 뒤 사랑의 편지를 전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 영국의 헨리 8세는 엠블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의 부재가 나를 너무 괴롭힌다. 당신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견딜 수 없다. 사랑의 언어는 동서양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현의 형태가 달랐을 뿐입니다. 원희 엄마의 편지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편지가 발견되기 전까지 조선시대 여성의 감정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는 대부분 남성 관료의 기록으로 남았고 여성의 목소리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 한 장이 500년간 침묵했던 한 여성의 목소리를 되살렸습니다. 원희 엄마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500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무덤에서 발견된 편지는 원희 엄마의 것만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무덤에서는 수백 통의 한글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때로는 아이가 부모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한 어머니는 먼저 떠난 아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네가 나보다 먼저 가다니 내가 너를 기를 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아느냐. 이 세상에서 너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수백 년 전의 편지인데 읽으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조선시대의 사랑 이야기는 편지에만 있지 않습니다. 허난설원이라는 여성 시인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조선의 천재 시인, 8살에 시를 지어 신동이라 불렸고 당대 최고의 문인들도 그녀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불행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두 아이를 연달아 잃었습니다. 허난설원은 그 슬픔을 시로 남겼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이 한 글자 한 글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27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모든 작품을 불태우라 유언했습니다. 다행히 동생 허균이 일부를 간직했고 그 시들은 중국과 일본에까지 전해져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은 비운의 시인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약용과 아내 홍해환의 사랑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내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직접 그린 치마 디자인도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내에게 예쁜 치마를 만들어 입으라고 그림을 그려 보낸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가 먼 유배지에서 아내의 치마를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일본에서도 비슷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 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편지들. 중국에서는 진시황 시대 병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목간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복과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0년 전 전장의 젊은이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전쟁과 이별과 그리움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 변하지 않은 감정인 것 같습니다. 로마의 폼페이에서도 벽에 새겨진 사랑의 낙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마르쿠스는 스파르타쿠스의 딸을 사랑했다. 화산재 아래 2000년을 잠들어 있던 사랑 고백. 이 문장을 새긴 사람은 그것이 영원히 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현대에 발견된 가장 오래된 사랑의 편지는 약 4000년 전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입니다. 한 여사제가 왕에게 보낸 것으로 당신은 나의 사랑, 나의 남편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4000년 전 점토에 새긴 사랑, 500년 전 종이에 쓴 사랑, 지금 스마트폰에 적는 사랑. 매체는 바뀌었지만 누군가를 향한 마음을 기록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원이 엄마의 편지와 함께 발견된 미투리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미투리는 삼이나 노끈으로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원이 엄마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미투리를 삼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머리카락은 부모에게 받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머리카락을 잘라 신발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몸 일부를 남편에게 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승에서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미투리는 현재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리관 안에 놓인 작은 신발 한 켤레.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무게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무겁습니다. 원희 엄마의 이야기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나에게 오는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무대 위에서 원희 엄마의 편지가 낭독될 때 관객들은 어김없이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500년 전의 편지가 지금의 관객을 울리는 것입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지만 사람의 마음은 바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편지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대화를 합니다. 보내는 즉시 읽히고 읽히는 즉시 답이 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편지는 달랐습니다. 한 통의 편지를 쓰는데 며칠이 걸렸을 것입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상대에게 닿기까지 또 며칠, 때로는 몇 달이 걸렸습니다. 원희 엄마의 편지는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썼습니다. 받는 사람이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썼습니다.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0년 뒤에 누군가가 우리의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메시지들. 오늘 뭐 먹었어? 보고 싶다. 일찍 들어와. 평범한 일상의 대화들. 하지만 500년 뒤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2026년 한국인들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진솔한 기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희 엄마도 특별한 편지를 쓰려 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500년을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500년 전, 원희 엄마는 남편의 관위에 편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편지가 500년 뒤 우리에게 읽히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랑은 시간을 이겼습니다. 종이는 삭지 않았고, 먹은 바래지 않았고, 마음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보내는 한 줄의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500년짜리 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내일까지 미루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잊힙니다. 하지만 기록된 마음은 영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